열심히 살아온 분들이 좌절이라던가 심리적 장벽을 만날 때 하는 것 같아요. 브레이크를 외부에서 강제로 잡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겼을 때 굉장히 당황하시고요. 멈추는 거에 대해서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혼란스러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가 빨랐던 만큼 멈출 때 반작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정신적으로 경험하시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년진입니다. 오늘도 아무상담 시작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거의 매달 이런 분들을 만나 뵙는 것 같아요. 30% 이상이 이 주제로 오셨기 때문에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각색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30대 중반에 이제 남자분이 상담실에 오셨어요. 내가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좀 허탈하고 사는 게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인생의 목적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그 전날에 50대 중반의 여성분이 오셔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텅 빈 것 같다. 인생이 무의미하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굉장히 좀 비슷하죠. 왜 그렇게 느꼈는지 이제 주변을 탐색을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건은 뭐였냐면 이분이 승진해서 일단 누락이 됐어요. 근데 인정이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열심히 했고 헌신했고 야근, 그다음에 뭐 출장 이런 거 가리는 거 없고 꾸준일이나 뭐 이런 것도 자기가 다 떠맡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 승진해서 누락이 된 게 너무나 큰 분노가 일단 느껴지는 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생활을 살펴보니까 최근에 부인이랑 아이의 양육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좀 잦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힘들고 직장에서도 힘들고 또 결정적인 거는 부모님이 두 분이 다 아프셔가지고 동시에 입원을 하는 일이 생겼대요. 늙으신 부모님이 병으로 쇠약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란 뭐지? 왜 살아야 되지? 빈 껍데기처럼 아무 의미 없이 남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자기가 하던 모든 것들을 다 손에서 다 놔버리고 싶을 정도로 허탈함을 크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되게 자주 찾아오세요,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상담실에 오셔서 토로를 하시는데요. 사실 목표가 좀 추상적일 수 있죠. 내가 사는 게 의미가 없고 내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이것만으로 내 일상이 무너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상담에 왔을 때는 내가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이 굉장히 커지셨기 때문에 내가 왜 그런지 알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상담실에 왔을 때는 되게 반가워요. 왜냐하면 인생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순간이거든요. 어떤 거를 안고 가고 어떤 거를 버리고 갈 건지, 미해결된 심리적 이슈는 무엇인지, 내가 지금까지 잘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조금 더 봐줘야 하는 거는 어떤 부분인지 이런 거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죠.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 좌절이라던가 심리적 장벽을 만날 때 하는 것 같아요. 멈추고 속도를 느리고 이런 것들을 좀 여러 번 경험하셨던 분들은 그때 내가 브레이크를 걸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을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넘기시거든요. 그런데 그냥 질주하듯이 살아온 사람들,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완수하고 막 달려가고 이렇게 경주마처럼 살아오신 분들의 경우 브레이크를 외부에서 강제로 잡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겼을 때 굉장히 당황하시고요. 혼란스럽고요.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는 거에 대해서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혼란스러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가 빨랐던 만큼 멈출 때 반작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정신적으로 경험하시는 거죠. 이런 시기는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이상해져서도 아니고요. 내가 뭔가를 크게 잘못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발달 과정을 겪을 때 넥스트 스테이지로 가기 전에는 반드시 한 번은 브레이크를 밟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너무 이상한 거 아니고 자연스러운데 불안해지고 당황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도 어려운 것 같거든요. 저는 이런 분들에게 존재의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해드려요.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삼각형을 좀 그리면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삼각형이 있을 때 밑에 바닥에 있는 양 꼭지점이 있잖아요. 한쪽에는 doing, 우리가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반대편 꼭지점에는 having, 우리가 소유하는 게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꼭지점에는 우리가 존재하는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열심히 살아온 분들은 어디에 압도적으로 치우쳐 있냐면 행위, doing에 굉장히 치우쳐져 있습니다.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천천히 가거나 느리게 가면은 따라잡지도 못하고 퇴보할 거야. 이런 불안을 좀 많이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삼각형이라고 하는 건요. 완벽한 삼각형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인생의 어느 시기에는 doing에 굉장히 쏠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doing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럼 굉장히 기형적인 삶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having도 좀 필요해요. 내 거, 내 소유. 가져보는 거 굉장히 든든하죠. 물론 물질적인 것도 있고요.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도 일종의 소유라고 볼 수 있겠죠. 꿈이라던가 이런 것도 넓게 보면은 이 having에 속합니다. 그런데 doing은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데 having은 유난히 좀 취약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어머니의 자리에서 오래 살아오신 분들, 예를 들면 옷 한 벌을 내 것으로 갖지 않는, 딸아이가 입다가 안 입는 후드티 같은 거 아무거나 막 입고, 내 거는 그렇게 권리 주장을 안 하시는 거죠. 그걸 좀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시간과 공간이에요. 집이 이렇게 넓은데 내 방이 없어. 아이들 방도 있고 뭐 우리 공용 공간도 있고 반려동물도 자기 자리가 있고 집이 있는데 엄마의 공간이 없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할 경우에 가족들도 그냥 당연히 그렇다.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하기도 하더라고요.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엄마가 자기 안에 있는 소유에 대한 욕구를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많이 눌러놓거나 모른 척하거나 그러면서 살아오셨겠죠. 그래서 저는 이 having도 doing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통해서 내 거, 내 권리 가져보는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having 내 거 하다 보면요. 우리가 너무 극악스러워진다라고나 할까요? 나만 아는 사람이 좀 된다고 할까요? 남에게 베풀기보다는 내가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더 잘 살거나 더 많은 돈을 벌거나 이렇게 너무 소유 쪽으로 치우치는 일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doing과 having에 너무나도 애를 쓰면서 열심히 살아온 경우에 이 존재의 삼각형의 모양이 밑으로 이렇게 당겨지면서 위에 있는 꼭지점 being이 뚝 떨어지겠죠. 요런 삼각형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 being이 어떻게 되냐?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거에 자신감을 갖고 그 다음에 소유가 없어도 내가 뭔가 하는 일이 없어도 나 자신으로 괜찮다라는 감각을 갖는 건데 이게 굉장히 초라해져요. 그래서 무언가를 하다가 안 하게 되면요.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내 존재로 있어 본 경험이 적기 때문에 내 존재 증명을 어떤 식으로 하냐? 무언가 행위를 하거나 또는 무언가를 소유하는 걸로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열심히 돕는 거를 통해서 이 비잉을 충족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무언가 돈을 열심히 벌거나 자동차를 바꾸거나 소유하는 거를 통해서 자신의 비잉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요.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하는 행위나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로 뒷받침은 될 수 있어도 완벽하게 대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져도 우리는 좀 불안을 느끼고 생활에 좀 불편함을 느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삼각형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아가고 나 자신을 안정적으로 느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doing과 having이 너무나 부족해. 그래서 being만 이렇게 높아. 이럴 경우에 어떤 일들이 생기냐? 자의식 과잉, 에고 인플레이션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두 발을 현실에 딱 디디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무언가를 갖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상적이고 자아가 과대한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having과 doing이 부족하고 being만 높아도 좀 문제가 되고요. having과 doing을 너무나 추구하느라고 being이 떨어져도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삼각형을 완벽하게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기에는 어떤 것들이 좀 특정되게 과도할 수 있지만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지금 어디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가. 너무나 지나치게 doing만 애쓰면서 살아와서 번아웃이 오거나 이 doing을 하던 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서 또는 타격을 입어서 내가 나의 쓸모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졌다면 이제는 having이나 doing보다 being을 조금 더 생각할 때라는 거죠. 내가 나의 일로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도, 내가 내 소유로 나를 자랑하지 않아도 내 존재만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참 잘 살아왔다. 스스로 인정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너무나 doing에 치우쳐 사느라고 허탈감을 느꼈던 사람들, 이 허탈감을 걷어내니까 뭐가 보이냐? 그때까지 내가 인정하지 않아서 미뤄두었던 외로움이 부각이 되기 시작해요. 내가 내면에서 충족감을 느끼거나 나와 친밀감을 느끼거나 그러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겉도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분들은 뭘 하면 좋을까? 일단 자신과 친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좀 가져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계기는 뭐가 돼도 다 괜찮아요. 내가 좀 평소에 커피를 좋아했다. 그럼 그 취향을 조금 더 키워보는 거죠. 내가 언제 기쁨을 느끼는지, 또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충족이 되는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세상에서 나 자신을 진정으로 환대하고 있는지, 기쁘게 대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대하는 연습을 하셔야죠. 전문가와 함께 여정을 좀 걷고 싶다. 그럼 상담을 받으셔도 되고요. 일기를 쓰면서 나의 감정을 돌보거나 천천히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꼭 가져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돈벌이에 열심히 그렇게 매진하셨던 분들이라면 돈벌이와는 상관이 없는 비잉을 살리는 doing을 좀 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내가 너무 소유 쪽에서 갖는 거, 부를 일궈내는 거, 저축을 하는 거, 이런 거에 굉장히 치우치셨던 분들은 내가 꼭 소유하지 않아도 공유를 통해서 이 being을 올리는 그런 좀 다른 소유의 관점을 가져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being을 좀 되살린다라는 얘기는 내가 있는 그대로 있을 때 편안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충족되고 이런 감각을 갖는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야 될까? 영혼의 청사진을 새롭게 찍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지 목적도 없이 달려가게 되는 거는 영혼의 이 살아있는 생기, 이거를 좀 꺼뜨리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맹목적으로 달려왔다면 인생에서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잠깐 스탑하고 속도를 늦추고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헌신적으로 살아왔는데 사회에서 더 이상 나의 쓸모가 없어진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는 굉장히 공허해지고 공소해지고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인생은요, 여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나의 마음, 나의 저 밑바닥에 눌러두었던 어떤 나의 욕구, 또 내 영혼이 간절히 원하는 그런 doing, having, being이 인생의 후반전에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혼의 청사진을 찍을 것인가? 만약에 마음을 찍는 사진관이 있다면요, 거기에 가서 나를 찍었을 때 어떤 마음의 사진이 나타나기를 바라는지, 나는 어떻게 현상이 된 내 인생, 내 마음, 내 자신에 대한 사진을 받고 싶은지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전혀 무언가 떠오르지 않아도 아주 희미하게라도, 아주 작게라도 뭔가가 떠오르고 생각나고 그거를 따라서 간다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에 대한 충분한 공적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인생을 또 다르게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고 더 평온한 길로 갈 수 있는 시간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괴테가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은 방황하는 한, 아니다. 고민하는 한 방황한다. 방황하는 존재입니다.